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직위원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직위원 말이야.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직위원 얘기를 좀 했는데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기다리던 예. 시간이니까. 아 근데 에디터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위로 가는 이유는 네. 감찰단인가요? 네, 감찰실? 네, 아무튼 네, 거기에서 이제 약간 봐주기 기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감사위 외부의 말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했는데 100% 맞았네요. 네, 윤리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거 보면 그냥 하나만한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에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명 스포츠 스타가 도박이었는지 음주운전이었는지 연루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야구단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해보겠다라면서 지상파 뭐 KBS였는지 어디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따요. 그러면 이제 야구단 단장이 그 선수에게 이번 일과 아무 관계 없지라고 얘기하면 그 투수가 예, 네. 저 관계 없습니다. 와, 이렇게 뭐 대답을 하면 예. 거기에 단장이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그 관련 범죄가 이제 기사화가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체 조사라는 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그거를 우리가 목도한 겁니다. 뭐 술자리에 동석한 지 부장판사의 과거 뭐 후배들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만났고 평소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정도 사이인데 룸사롱으로 이동했을 때는 거기가 어디로 가는지 듣지를 못했고 들어가 보니 룸사롱 같은 곳으로 생각할 수 없게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룸사롱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대상 법관 즉 직위원은 주문한 술 한 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마시긴 마셨네요. 예?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이게 이제 윤리감사관실의 결론이고 이것을 외부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말씀하신 윤리감사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오늘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 보도자료 그대로 들어있는데 근데 이게 직위원 재판장의 변호인의 서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위원의 이야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주장밖에. 이거죠 제 얘기. 이게 뭐예요? 다들 이럴 줄 알았잖아요. 뭐 제 식구 감싸기 할 줄 알았고 그냥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질질 끌다가 더 이상 눈치 볼 수 없으니까 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 전 이 결과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거였구나. 아. 공수처가 이런 사람들 수사하도록 그러니까 자기 식구 못하니까 이런 고위공직자들 지들끼리 못하니까 결국 공수처란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공수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당한 그 기간 동안 뭔가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수처가 확대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를 이 직위원 부장판사 요거 보류 결정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자 그리고 아까 일단 에디터님 말씀해 주셨듯이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고 했는데 한두 잔으로 먹었죠. 바뀌었어. 마셨어. 한두 잔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룸사롱인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하이엔드였다는 거겠죠. 그만큼 회원제로 운영되는 정말 고급이었기 때문에 약간 룸사롱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질이 낮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룸사롱보다 훨씬 좋은 데였다는 게 또 밝혀진 거고 술 마셨다는 거 다시 바뀐 거고 지금 핸드폰도 바꿨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핸드폰을 바꿨다. 아 이거는 사실상 국민들이 느낄 때 지금 뭐 있네 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공수처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징계하겠다고요? 이거는 마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할 때 이거 내란 재판 끝나고 나서 그 결과 나오면 우리 탄핵 심판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법적인 처벌 이건 따로 별개로 법적인 처벌과 따로 이 내부에서 징계를 하라고 한 건데 거기서는 이 법적인 수사 이거 결과 마무리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무책임한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단해야 된다라고 마치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듯한 태도를 대법원 쪽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공수처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는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그래서 M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핸드폰을 줄기차게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직위원 판사는 테크 유튜버입니까? 테크 유튜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 나서 보면
구속 취소 청구한 당일에 6년 동안 사용하던 갤럭시 S10을 최신형 S25 울트라로 교체했대요. 그리고 이제 룸사롱 의혹이 제기된 이틀 뒤 예. 석 달가량만 사용했던 S25 울트라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바꿉니다. 근데 제가 이거 찾아봤거든요. 예. 뭐 두 분 다 핸드폰 쓰실 테니까 보급형 전화기가 있고 플래그십형이 있단 말이에요. 네. 플래그십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S25 울트라가 삼성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뭐가 급했는지 40만 원짜리 레드미 노트 14로 바꿔요. 이 S25 울트라가 몇 기가짜리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제일 작은 게 1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꿨다고요. 근데 이 해당 당일들이 전부 다 뭔가 주요한 시기에 이걸 바꿉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꾸는 방식도 희한해요. 맨 처음에는 교체를 하고 나서 몇 분 뒤에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S25로 넘어가고요. 이상해. S25에서 샤오미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 S25 울트라를 갖다가 샤오미로 가요. 그래서 뭔가 유심을 갈아 끼는 단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증거인멸의 행위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오늘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또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청문회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지도 않고 자정작용은 무너지고 또 다른 폭로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저희 방송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주도한 기자회견을 보면 제보자의 증언과 정면 배치된다. 한 번의 룸사롱 접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무려 20여 차례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기자회견을 한 사람은 그 사진에 같이 찍혀 있는 원호 두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두 변호사 중에 한 명이요? 그런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제보자라는 분이 사진을 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분에게 보냈었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폭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기자회견 지금 뭐 기사가 열심히 지금 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제보한 분이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이분이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지난 5월 제보자로부터 직위원 판사 접대 사진과 정황을 건네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당사자가 나다. 근데 내가 오늘 대법의 발표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미 공수처의 참고인 조사를 2차례나 본인은 받았고 공수처는 왜 수사가 진행 안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대법 쪽에서 협조를 또 안 해줬답니다. 공수처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해가지고 오늘 민주당 주도로 기자회견 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박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대법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핸드폰 바꾼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핸드폰을 6년 동안 계속 쓰다가 석 달 사이에 두 번을 바꾼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구속 취소 신청했던 시점하고 술 접대 의혹이 나타났던 시점. 딱 그 시점에 핸드폰을 바꿉니다. 또 하나는 요 술 접대 의혹을 여당에 처음 제기한 당사자가 윤리감사관실의 결과를 보고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꾸고 핸드폰을 바꾼다고 해서 혐의가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기현한테 물어보고 싶고 이거 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커버 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판사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그 공교로운 그 딱 결정적 순간에 핸드폰을 바꿔. 근데 그것도 6년 동안 안 바꾸던 핸드폰을 바꿨어요. 근데 핸드폰을 바꾼 다음에 또 몇 달 지나서 6년 만에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기계에 관심 없던 사람이 또 갑자기 몇 달 만에 바꿔요. 그리고 말이 바뀌었어. 그런 피의자 말 믿어줍니까? 부장판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그런 피의자 말 믿어줬습니까? 믿어줬어 진짜? 안 믿어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피의자가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말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이미 혐의가 근데 아마 이 법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황적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국 증거를 인멸해 버리면
나에게 최종 판결을 못 내릴 거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이거 핸드폰 바뀐 거 당연히 드러날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법기술자로서 이렇게 해도 결국 나의 유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야. 결국 정황 증거로 그냥 떠들어낸다고 나는 방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이제 S25 울트라가 아까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 석 달 만에 또 그 급의 휴대폰을 바꾸기에는 부담스러웠나 봐. 아유. 저 사진이 바로 그 샤오미 그 폰이에요. 14죠, 14. 네. 레드미 노트 14 레드미 40만 원짜리예요. 지금 쿠팡 로켓 배송하면 내일 옵니다. 그러니까 바꿨어야 했어. 무조건 바꿨어야 되는데 석 달 만에 160만 원짜리 그 좋은 폰으로 또 바꾸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야. 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딱 그 시기에 바꾸냐고요. 술 접대 의혹이 아니, 나온 그날 또 왜 자, 바꾸고? 이 핸드폰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하이엔드 룸사롱에 가서 자기 돈 내고 갔을까? 저는 이것도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렇게 핸드폰 하나에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그 지금 몇백만 원짜리 지금 이 여기서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들어 본인이 돈 냈다고 하는데 아닐 겁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갔다는 거는 예. 그리고 그 제보자 자체가 아마도 동석한 사람으로부터 제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 차례라는 거 그리고 돈 누가 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법기술자이기 때문에 예. 법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뻔한 거짓말로 보이는 것들도 야 증거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하려고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죠. 폭로를 한 이 정의찬 예, 정무실장이라는 민주당 분, 원내대표 정무실장. 이분이 이런 반박을 했네요.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대상 법관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예, 말했다. 제보자가 이 지불했다고 본인이 하고 이랬다고 있습니다. 하네요. 예, 예. 이렇게 접대한 사람들은 다 적어놓거든요. 자기가 나중에 접대까지 했는데 뭔가 대가가 안 온다. 그럼 나중에 뭔가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아니면 그래서 다 적어놓으면 누구 언제 접대 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전 제보자가 아주 만약에 이거 수사나 이런 걸로 가면은 그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증거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 20여 차례에 대한 부분도 해당 룸살롱의 이름이 그레이스인가 봐요. 그레이스에서 최소 7차례 갔고 나머지 10여 차례 이상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으며 플러스 수차례 골프도 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다른 폭로가 나온 거죠. 그 폭로자가 증언자가 결제를 했으면 그 결제 내역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바로 나오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이 휴대폰 교체 관련해서는 감사를 할 때 이 아이. 사안은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흉내냈던 그 분위기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안 휴대폰을 했지? 언제 교체했는지 충실히 그냥 소명을 할 수 있는 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직위원은 직위원 나름대로 방어를 했겠죠. 그걸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적었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윤리감사관실이 체계적으로 예. 내밀하고 면밀하게 수사하듯이 감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미 다른 주장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뭐 항정화 의원으로부터 휴대폰 바꾼 것도 튀어나와 버렸고. 더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증거 인멸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정황인 핸드폰을 바꿨다 2번이나. 그 다음에 술집 의혹이 나왔는데 술집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0여 차례라는 증언이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찰하는 사람이면 갤럭시 S10을 또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도 이 구글 위치 자동 기록 남는 거 해제하는 거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쓰니까 구글 아마 저도 다 기록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은 그 제보자가 말하고 있는 20차례 그 룸사롱과 골프 그 날짜에 직위원 위치 추적해 보면 돼요. 위치 기록 봐보면 돼요. 위치 기록을 지울 정도의 센스나 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핸드폰을 바꿔도 구글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기록을 건드렸다 삭제한 흔적이 있다 그럼 뭐 명백한 증거인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것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거를 안 들여다봤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런 거 아마 주변에서 빨리 지우라고 할 텐데 지운 거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그것도 처벌의 근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수처의 수사 뭐 이제 능력이라든지 의지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었다라는 건 아마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법원 쪽의 그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이미 고발이 들어갔던 시점이 한참 전이고요. 그리고 사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미 지기현 판사는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지금 현재 1년 동안 휴대폰을 2번이나 바꾼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유심을 벌였다라든지 아니면 뭐 디가우징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기존에 쓰던 S10 같은 경우에는 버렸다라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아마 자신감이 누군가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도 대법원의 계산은 이런 걸 겁니다. 내년 2월에 이제 판사 정기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기현 본인이 12월까지 내란 재판을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의 속도로 봤을 때는 끝내기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2월 전에 맥시멈 늘려봐야 가지고 1월 말까지 재판을 끝내고 2월에 정기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대법 쪽에서는 트라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기현이 매듭 짓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라는 뭐 전혀 말씀이시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차원에서 조희대 판사를 뭐 보직 이동시키거나 혹은 뭐 징계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버티다가 정기 인사 때쯤 돼가지고 뭐 지역으로 내려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자리를 재판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미 내란 재판부는 바뀌지 않았느냐. 더 이상 이제 지적할 게 없게 만들게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사실 공수처가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할 텐데요. 그래서 공수처가 저도 아까 말씀 그래서 드린 건데 계륵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만들었고, 근데 공수처가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게 역량이 그 노하우가 수년간 좀 더 쌓여야지 수사 능력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공수처라는 설계 자체가 무능하게 만들어놔서 얘네가 무능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폭탄 돌리기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수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 필요성은 명확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런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거 너무 필요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민망해지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래서 지금 공수처도 본인의 존폐를 걸고 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해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제대로 수사 못하면은 예. 공수처 필요성 없다는 거에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셋이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수사할지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구글 위치도 나왔고 결제 내역도 나왔고. 참 일단 한번 그러면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